네, 전화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네, 예. 선거 일개장님이신가요? 예, 예. 예. 요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예, 백승헌입니다. 백승헌, 예, 예, 계장님. 예, 예.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그 개표 상황표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2년 대선, 22년 제주도 지사 선거, 24년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그 오라동이라고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라동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쭉 보는데 이게 지금 그 오라동 주민 제일 많은 데가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할 때 3,380명이 했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20대 대선에서는 이게 1,188명 이렇게 돼가지고 투표 지수는 이제 한 장이 더 어,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예, 그런 이제 걸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내 선거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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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인구도 제가 국회의원 보니까, 선거, 예, 예, 예. 인구수도 7천 명이 안 되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선 대통령 때. 선거하고는 관내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네네. 예, 예, 다르기는 하지만, 예, 관내 여건이, 관내 관내 기준이, 기준이요? 예, 관내 선거인 기준이 다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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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주시가 갑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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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오라동 같은 경우는 갑 지역에 지금 속하는데, 예, 예, 예. 을 지역에 오면 관외가 되는 거고, 다만 대통령 선거 때는 관내 구역 구분 없이 제주시는 전체 다 관내니까 대선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렇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그 당시 읍면동별로 그 이제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예, 거기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과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을 수를 이제 동별로 혹시 이렇게 선관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별로 선거인 명부, 등재자 명부. 선거인 명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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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인 명부는 다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2020년 대선에서 이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있고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각각의 수까지 이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뭐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못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재된 그 사람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그래서 등재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 건데 일단 안에 통합 선거 명부라는 게 선거인 명부를 토대로 만드는 거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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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선거 그, 명부에 없으면 통합 선거 명부에는 올라갈 수가 없죠. 예, 불가능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통합선거인 명부가 이게 만물통치약이 아니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통합 이미 선거인 명부의 기초가 되는 게 네. 선거인 명부잖아요. 예. 예, 예. 기초 자료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은 거 아닙니까? 선거인 명부가 모인 게 통합 선거인 명부죠. 쉽게 말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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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선거인 명부에 없는 사람은 통합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자, 어쨌든 통합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선거인 명부엔 당연히 등재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예.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가 이제 그 일반인들은 이제 두 가지로 헷갈려 해요. 뭐냐면은 방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그 어떤 선거 명부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거를 이제 통합선거 명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당일날 투표하러 가면 그 우리 그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그냥 선거인 명부라고 하지만은 전문 용어로는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일날 선거인 명부 우리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명부를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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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것도 이제 다 전체를 총괄해 놓은 것도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당일날 투표하러 갔을 때 예, 우리 그 서명할 때 그 명부도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는. 네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전 투표를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하고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개표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혹시 아마 그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를 실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통합선거 명부에는 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출력하는 선거인 명부가 네. 거기에 사전 투표자가 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이 나고 이틀 그 끝나면 이제 작성하는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 아닙니까? 당일날 쓰려고. 아니죠. 사전 통합 선거인 명부는 예. 작성은 예. 미리 하죠. 사전 투표에 쓰려고 작성하는 게 통합 선거인 명부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예. 그걸 갖다 놓으면 사전 투표가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여기 저기 가서 위해서 작성하는 통합 예, 선거인 그러니까 명부가 있고, 관에니까 사전 투표가 끝난 어디에서 다음에 투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통합 선거인 예. 명부 때문에. 예. 예.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끝이 나면 새로 이제 그 동사무소 그 당일 투표하는 그 투표소에는 그 네. 통합선거인 명부를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력을 해야죠. 예. 사전 거기 투표가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된 선거인 네네. 명부를 출력을 해야죠. 네네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이 개표장에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는데 그냥 선거인 명부가 오죠. 예, 개표장에. 네네. 우리가 투표용지를 이제 우리가 발급받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요. 기표를 하고 나면 이게 투표지로 이렇게 그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투표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표지 촬영 금지라는 거는 기표한 사실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투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표를 하면 투표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거 임명부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중투표 등을 받기 위해서 선거 임명부를 작성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 바쁜 거 아시겠는데 이제 저도 마무리 다 돼가고. 네. 자, 마무리로 이제 하면 그러니까 우리 투표 용지가 투표지로 바뀌듯이 우리 선거 임명부만 있는 게 아니고 선거 임명부는 이게 이제 앞에 투표소에 비치하면 투표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명이라든지 그죠. 서명하거나 도장을라든지 도장을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다음에 용어가 뭐가 되느냐 투표자 명부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투표자 명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인 명부는 아까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인 명부다가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한 뒤에는 투표자 명부가 돼가지고 그거를 개표소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이유는 이거는 혹시나 있을 근데 투표자 명부라는 말을 저희는 쓰진 않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쓰지만은 곳곳에 보면 투표자 명부가 나와요. 어떤 명부가 나오냐면은 투표자 명부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쓰나요?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자 명부라는 말은 일단 없고 제가 사전 투표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안 중에
그 예. 투표자 명부가 절대 그 이제 소홀히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명부는 엄청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자 그러니까 예. 거기에 제가 투표자 명부를 잘 안 쓴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투표자 거예요. 명부라는 용어가 없어서 아니 저는 말씀하신 제가 있다니까요. 투표자 명부는 투표자 명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아니 그 없는데 그게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그 책자에 보면 예, 예. 이 그 사전투표 사무원들은 이 투표자 명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투표자 명부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거인 명부 아무 표시 안 된 거가 개표소에 갈 필요가 없죠. 그거는 어디서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개표소에 가는 거는 뭐냐?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가 표시된 그 명부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하고 그 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투표자 명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투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은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예.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날 투표소에서는 이제 투표관리관이 개표소로 보냅니다. 투표자 명부를요. 선거인 명부를 지금 뭐 선관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내는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끝내려고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중 투표라든지 중복 투표 이게 이중 투표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확인하느냐? 투표록에 투표한 사람이 적혀 있으니까. 그죠? 그게 투표자 명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게 투표자 명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표소에 개표하다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현격히 적을 때도 문제가 돼요. 한두 표는 뭐 누가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을 경우에 용지 수가 많을 때도 있고 많이 적을 때 이게 전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부정선거하는 그 사례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증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특히 관에는 이제 뭐 우리 사람 이름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관내의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봅니다. 숫자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수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뭘로 검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증합니까? 혹시라 그런 일이 투표지 수가 많을 경우에. 근데 편람에 보면은 그 원인 규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원인 규명. 원인 규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일단 사전 확인 1단계, 2단계, 2단계 있고 그 마지막 단계로 선거인 명부를 개봉해 가지고 사전 투표로 가고 그 선거인 명부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투표 몇 명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기사 쓸 때 교차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근데 지금은 사전 투표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투표자 명부가 면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전 투표도 있고 본 투표도 있는데 본투표 아까 통합 선거 명부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투표자 명부 당일 투표자 명부는 있는데 사전 투표할 경우 이 사전 투표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왜 없을까요? 그게 선거인 명부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예를 들어서 그 투표지 수가 많아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장님. 보통은 투표지로 확인을 하죠. 투표지 뭐.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투표로 가고 기본 우리 뭐 선관위 들어가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사전 투표로 가고 그다음에 그 투표자 명부하고 선거인 명부죠. 그 얘기하는
맞춰보는 게 일단 우선 아닙니까?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몇 명이 투표했는데 몇 장이 맞네? 그러면 이거는 이 공식적인 서류인데 누가 집어넣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실물 투표지도 보고 뭐 여기저기 막 혼입되는 거 이런 거 다 봅니다. 그 아까 확인해야죠. 원인 규명 요령에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확인하죠. 그래도 이제 확인했는데도 원인 규명이 안 됐다. 원인 불가라고 이렇게 개표록에 그렇게 원인 불가 이렇게 적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전 투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이제 어쨌든 투표가 끝이 나면 바로 개표소로 이동되는데 이게 사전 투표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선거인명부 그 투표자 당일 선거인명부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투표지 수가 많을 경우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선거인명을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그 원인 규명을 지금 잘 하시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원인 규명을 이제 제가 하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통합선거인명부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사전 투표 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혼란이. 사전 투표한 사람이 기재가 돼야지. 그럼 사전 투표한 사람이 선거일 사전 투표 기간 끝난 다음에 출력하는 거에 기재가 안 돼 버리면 네. 중복 투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중복 투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막을 수 있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복 투표하려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 명부에 안 찍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통합선거인명부가 있잖아요. 서버를 교신에 저는 써보고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 명부에 그게 기재된 내역이 있어야 확인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투표할 때 명부 단말기에 그게 기재 안 돼 버리면 죄송한데 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관내 사전 투표 제가 마무리예요, 마무리.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봉투에 담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끝이 나면은 숫자를 셉니다. 그래 명부 단말기에 숫자하고 확인해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록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도 발급수는 카운트가 되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요. 그 숫자만 전자적 디지털 숫자만 보고 사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명부 단말기를 보면 거기 그 재발급자 수도 나오고요. 투표용지 교부수, 발급수도 거기 이중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선거 편람에 보면 관내 사전 투표 끝이에요. 관내 사전 나가야 돼서 끊겠습니다. 차라리 중앙선관위로 전화를 하세요. 여기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업무 매뉴얼을 모르시는 거예요? 끊을게요. 이런 절차를 모르시는 거예요?